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행정소송법 입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요 9번째 전에 여러분들한테 피고 적격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배우시느냐. 자, 행정소송법 제14조에 피고 경정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럼 경정이라는 건 일단 뭐냐? 고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경정은 고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피고 경정은 뭐냐? 원고가 피고를 잘못 골랐어요. 국세청장을 피고로 해야 되는데 세무서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거나, 세무서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국세청장을 피로 소를 제기했다거나. 근데 우리가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 적격이 있어야 되고, 피고도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럼 피고가 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골랐으면 이것도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4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그럼 법원에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법관님, 제가 피고를 잘못 골랐으니까 피고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나? 그럼 고쳐줄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이제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피고를 바꿔준다라는 허가 결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고한테 보내라. 그래야 얘가 법정에 와서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각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럼 이 즉시항고라는 개념은 뭐냐면 법원이 어떤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불리한 사람이 법관님 다시 한번 판단해 봐 주세요. 이렇게 불복할 수 있는 게 즉시항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항을 보시면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요 사항 5항이 중요합니다. 5항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걸로 보겠다. 자, 그럼 이 법조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제14조 이제 피고 경정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이 나왔는데 원래는 국세청장이 하던 처분이었어요. 근데 이 처분 권한을 세무서장한테 권한이 승계됐다거나,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국세청장이 야, 세무서장, 원래 내가 갑한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권한은 너한테 위임해 줄게. 위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원래 국세청장의 권한인데 세무서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이건 이제 세무서장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갑한테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이 다투려고 그래요. 근데 늘상 누가 해왔느냐? 국세청장이 해왔기 때문에 갑이 처분문서 하단을 제대로 안 보고 또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구나. 그러면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잘못 지정해서 소를 제기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은 아무 때나 내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 처분이 있음을 앞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요 제소기간도 소송 요건입니다. 그럼 만약에 90일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다면 제소기간 도가로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처음에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근데 날짜는 지킨 겁니다. 법원이 봤더니 피고가 잘못 지정됐네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모른 척하고 각하 판결 안 내립니다. 갑한테 설명을 해줘요. 요게 성명이라는 제도예요. 원고, 지금 피고를 국세청장으로 잘못 제기하셨는데 처분문서 한번 보세요. 그 하단에 누가 있어요? 세무서장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 처분, 당신한테 나간 처분 권한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서장한테 위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 적격은 세무서장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법관님, 그러면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좀 변경해 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장으로 바꿔드릴게요.
허가 결정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처음에 제기한 소, 이건 피고가 누구였어요?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뀐 피고, 이건 세무서장이에요. 이 두 개의 소송은 다른 소송이에요. 소송이 다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 소송이 똑같다고 얘기하려면 원고, 피고, 대상이 같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지금 피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허가 결정을 내려주고 이게 제대로 된 소송이 이제 생겨났는데 요 구소, 처음 제기한 소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거예요. 그럼 법원은 번거롭게 무슨 판결문을 또 써야 되는 거냐, 각하 판결문을 별도로 써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아예 법에서 이렇게 허가 결정 나와서 피고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잘못 제기했던 구소, 이게 처음 제기한 소입니다. 구소는 원고가 취하한 걸로 보겠다. 소취하는 뭐냐? 원고가 소를 제기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가 아니 나 더 이상 안 다툴래. 소 없는 걸로 만들래. 이게 소취하예요. 이건 원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고가 소취하를 안 하고 있으면 법원은 각하 판결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국회가 법에서 법률 규정으로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소취한 걸로 간주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걸 그냥 법조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소제기했던 거 요거 취소소송 90일 안에 제기한 겁니다. 날짜 지켜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피고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송은 90일이 지나서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피고를 바꿔준 다음에 갑자기 아이고 요 소는 90일이 지나서 생긴 거네요. 그럼 요거는 제소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각하하겠습니다. 이건 웃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에다가 아예 이렇게 허가 결정이 있은 이 새로운 소, 그럼 이거는 언제 제기한 걸로 봐줄래? 처음에 소 제기했을 때부터 이 제대로 된 소가 제기된 걸로 봐주겠다. 요걸 국회가 법으로 아주 친절하게 전부 해결을 해준 거예요. 이게 제14조의 피고 경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조문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2조, 3조 보시면 되고, 자, 사항을 보시게 되면 피고를 바꿔주는 허가 결정이 있은 겁니다. 그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실제로는 90일이 지나서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때 이 소를 언제 제기한 걸로 봐줄래?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 자, 5항에 그럼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할래? 그거 그대로 놔두게 되면 법원이 또 각하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원고가 취한 것으로 그냥 보겠다. 원고가 소 빼버린 걸로 그냥 간주해버리겠다. 요렇게 만든 게 이제 5항의 내용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14조 피고 경정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피고 적격, 피고 경정 시험에 항상 등장합니다. 요거 이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인문 강의 10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